네, 정치권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를 할 때도 이 사건이 인용됩니다. 검찰이 있어서 이 사건 자력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국민의 관심 중심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른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입니다. 자, 언론사들이 이렇게 제목은 붙이지만 사실 정확한 건 범죄 혐의자들을 잡아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찾아내야 최종 확정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도 일단 비슷한 제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을 계곡에 빠져 숨지게 하고 도망쳤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혜와 조연수. 지금 도주한 지는 4개월이고요. 공개 수배 보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시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셔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 저희 방송도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행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서 구하지 않고 죽인 부작위 살인 얘기를 하면서 보험도 연결돼 있다 했다가 지금은 공범이 더 있네? 연결돼 있네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유형 또 이 사건의 범인 유형 일단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은혜와 조연수 사이에 네.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지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미국의 FBI의 범죄 분류상으로는 링 범죄라고 하는 링 범죄. 링이라고 합니다. 네. 일종의 비정형적 일탈 집단. 네. 예. 우리는 이제는 뭐 가출팸이라든가 팸, 네. 뭐 이런 형태는 아시죠. 네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유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지 일탈인지까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는데 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내고 네. 그 지역 사회의 어떤 공간에서 계속 암약 응거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집단. 네. 보통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집단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둘의 그 행적을 10년 전, 15년 전 행적을 보니까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이은혜 주변에는 조연수 1, 2, 3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 공간에서 행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중에 하나 피해자가 남편 윤 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실 이은혜 씨의 과거 관계된 분들도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교수님 요거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은혜 이름을 주로 얘기하고 뭐 공범 조연수 내지는 뭐 그냥 내연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링 범죄 즉 어떤 특정 집단의 일탈 행위가 기본이 되는 걸 따지고 보면 만약 이은혜가 주범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죠. 이은혜가 주범이고 조연수가 종범이고 네. 조연수가 주범이고 이은혜가 뭐 이렇게 종범이 이렇게 놓고 그들의 행적을 봤을 때는 네. 그들의 행적 자체는 이은혜가 주범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는 조연수의 주변 사람이 피해를 당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네. 이은혜의 주변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뭐 어쨌든 사고사를 당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주범입니까? 이렇게 이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앞서 저희가 신의진 교수 목소리를 시작할 때 들려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사람, 결혼이나 연인 관계인 대상들을 향해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지금 범인들을 쫓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도 저희가 이따가 여쭤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보고 피가 섞인 보고 독을 섞은 음식으로 2019년 2월 용인 낚시터에서 2019년 5월 이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까지 보통 이 정도면 도망이라도 가거나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으니까 피해야 되는데 못 피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단적으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윤 씨는 이미 이은혜에 의해서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윤 씨의 누님이나 뭐 관련된 분들이 네네. 답답해하는 거는 자기한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게요. 그러고서 굉장히 쪼들리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줬지 못했을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회적 관절의 단절을 강제적으로 해놨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구세주야라고 했기 때문에 윤 씨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끊어놓고 나한테 의존하고 또 끊어놓고 의존하고 하면 계속 이 안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윤 씨의 직계 가족들을 악마화하는 거죠. 네, 연락도 못하고. 그 저쪽 가족들은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네. 내가 너한테만 해줄 수 있어라고 하니까 윤 씨는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를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네가 날 밀었잖아.
왜 그래? 날 왜 이렇게 괴롭혀? 아. 동영상 다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야. 이게 이 행위, 이게 뭐 범죄인지 일탈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 부분은 분명히 이윤 씨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표창원 전 의원, 표창원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도 다른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심한 가스라이팅이다. 네.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가스불 어둡게 해놓고 어두운 데라고 하니까 네가 이상한 거야를 몇 년 반복하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용어인데 전형적으로 그럼 가스라이팅 당했다라고 봐야겠네요. 그건 관용적 용어고요. 네. 실제 범죄학에서는 이제 서브어디네이트, 지배적 착취 관계라는 표현을 지배적 착취 관계.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일진들 이런 학교 폭력 사건을 보면 이런 현상, 이런 좀 뭐랄까 유형이 많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일진이라고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은 노출돼 있죠. 네, 거기 바깥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군산 이런 데 여중생 폭력 사건을 많이 네. 보시죠. SNS에. 네네. 거기에는 주범이 없습니다. 그 화면에는. 네. 화면 바깥에 있습니다. 아, 그 지배자는 바깥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행위자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연수가 그 행위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관계상으로는. 맞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특히나 이 학교 폭력에서 좀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부모들이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했냐라고 하는데 좀 비슷하고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피의자인 두 사람 이은혜 조연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계곡에도 사실 그 진술이 엇갈려서 허우적 때문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주범으로 알려진 이은혜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이게 지금 또 사건의 성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플레잉. 예를 들면은 범죄적 상황, 일탈적 상황을 맞춰놓고 거기에 사람을 일종의 캐스팅을 한 부분인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목격자로서 캐스팅,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방관하는 캐스팅 네.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모두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어쨌든 자기도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연수 같이 적극적 행위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셋을 공범으로 보는 겁니다. 교수님 사실 진짜 어려운 게 뭐 우리 쓰는 말 중에도 세 명이 모이면 어떤 사실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3인 성우가 되죠. 저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명이 입을 딱 맞추고 사건을 벌이면 이거 밝혀내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분리 진술을 받습니다. 따로따로. 네. 여기처럼 하나 둘 셋 넷을 각각 다른 방에 놓고 네. 목소리 나는 얘기하고 보이기만 합니다. 아. 뭔가 계속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보이게 하면 불안을 야기하죠. 아, 네. 저 예. 사람이 나한테 불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예. 네. 막 그리고 일부러 웃습니다. 저쪽. 네. 웃게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군요. 그럼 여기는 심각하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기는 분위기 좋네? 나만 그래? 나도 얘기하겠다. 그렇죠. 네. 이게 제수의 딜레마를 너무 경험합니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런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 범죄자들은 정말 벌을 받아야 되기 음.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지금까지 나온 상황 교수님이 아주 이 사건의 특이점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것입니다. 보름씩이나 어떤 흔적도 없이 생활 증거도 안 잡히고서 잠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뭐 벌써 이 나라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증거가 제출됐고 네. 그러니까 13일 날 문자를 보냈죠. 아는 네. 사람들한테 뭐가 나온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대포폰을 이용한 증거가 나온 거죠. 보고독 쏜데 왜 안 죽지 이런 게 네. 나온 거죠. 14일 날 도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센 변호사를 사와야 될 것 같아. 잠시 기다려봐. 이런 뭐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지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계획을 한 건 맞다. 그러니까 도주를 할 계획을 한 건 맞다. 그리고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그렇다고 하면 도주인지 근데 이때는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출국 금지는 그보다 한 달, 두 달 뒤에 됐습니다. 한 1월인가 2월쯤에 됐을 네.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간 흔적이 없으니까. 아, 출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갖고 나갔거나 네. 거기서 안 나갔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거고 네. 국내에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은 이은혜가 활동했던 데에 네.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조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원조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지에 있겠죠. 보통 이런 경우 사람을 이용하는 일탈자나 초포식자들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거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공간에 예, 가는 저기 뭐 지리산이나 태백산 가서 땅굴 파고 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혼자 남자 네. 혼자는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거는 둘 이상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잡혀도 지금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밝혀낼 가능성 이것도 추가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류의 범죄자들은 가장 사람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머문다. 뭐 등자 매치 얻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왜 아직도 못 잡고 있는지는 좀 답답해요. 그거는 이제 검경 사이에 네. 공조라든가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저기 뭐 저거 해는 거 신상을 알려주는 네네네. 거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이 거기선 더 잘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를 하지만 이건 공개수배 추적은 사실은 전담팀이 맞아요. 없습니다. 이게 신창원 전담팀처럼 경찰은 경력이 많기 때문에 네. 애초에 두 기관이 공조를 했으면은 네. 이건 표창원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했으면 애저녁에 잡았다. 아 근데 요거는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은 아니니까. 예. 네. 자,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태를 봤습니다만 이제 좀 동기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문제인데 보험 사기. 이게 보험 사기 미수 일단 이렇게 혐의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타내지는 못했으니까요. 보험 살인 미수죠. 예. 보험 살인 미수. 예. 결국 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이은혜의 과거 10년의 행적이 반드시 돈만 노렸나 아니면 다른 것을 플러스해서 뭔가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돈만 노렸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러나 불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군요. 예, 돈하고는. 왜냐하면 그럼 한 번에 죽였어야 되잖아요. 네. 2번 이상 실패를 해요. 좀 어설프네요. 그죠, 어설프죠. 네. 그러면은 그게 맞느냐? 그러면은 다른 가능성, 보험 살인도 플러스 다른 일종의 과학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어떤 특정한 청소년 후기에서의 과학적 집단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여지에도 찾아낼 수 있고 네. 입증하기도 소홀하다. 지금은 이걸 보험 살인 미수로 이제 잡아갖고 재판을 했을 경우 법률가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정확히 유죄가 될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세월호 선장이 받아서 유명해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어려웠죠.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또 살인하고도 다르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좀 뒤바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행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행위적으로는 그들은 자기 남편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은혜는. 네. 근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다른 문제죠. 아, 그건 네. 법리상으로 아니면 재구성상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좀 간극이 있는 겁니다. 아. 분명히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사건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다 같이 봐서 일정한 흐름 패턴을 봐서 거기에 네. 따른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뭐 소년 범죄를 저질렀거나 소년 시절에 일탈했던 분들을 모두 이런 범죄자로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은혜 씨는 법을 너무 잘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알고 법률가들도 이용을 하죠. 지금 아까 제가 진술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좀 더 잘하는 변호사를 데려와야 되겠어라는 그러니까요. 것은 지금까지 변호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계속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티즌도 고소해서 돈 뜯어내 이게 그렇죠. 다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법을 잘 이용하고 법률가들을 일종의 고용을 해갖고 돈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는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더 확대돼 갖고 살인까지 갔다고 전 보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집단들의 문제가 그거죠. 초기에 막고 우리 사회 제도 시스템에서 여기까지 범죄가 확대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참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 법률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면 좀 답답한 마음, 뭔가 좀 시원하게 다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고 일선에 있는 수사 담당자분들 마음이 제일 또 답답하시겠죠. 피해자 가족들과 좀 다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좀 감과 맥을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주신 조언도 또 저희 그 수사기관에 전달이 되고 또 여론을 통해서 아마 범인을 잡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만 기다려진다라는 주변 청취자분들도 계시고요. 청취율 조사기관에서 특별히 또 교수님 나오신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